하늘은 높고 벼이삭은 고개를 숙이는 수확의 계절, 가을. 그런데 황금빛으로 일렁여야 할 가을 들녘 곳곳이 누렇게 말라 죽은 벼들로 가득합니다. 논농사를 한 50년 지고 원예작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병이 심하지 않은데 금년에 하여튼 기후 변화로 한다고 이상기온이 와서 하여튼 더워서 농사를 제대로 짓도 못했지만은 벼멀구는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 너무 다 지금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지금 걱정이에요. 하여튼. 멀쩡해 보이는 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기와 잎에 벼멸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벼대 아래를 이렇게 흡집하기 때문에 벼대 자체가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육 등숙기에 가까워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노랗게 황색으로 고사가 되고요. 수확을 못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쓰러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농가들은 긴급 방제 작업과 조기 수확에 나서고 있지만 벼멸구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의 상황입니다. 잎이 너무 많이 있어 보니까 드론으로 해봐야 약재가 밑으로 침투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경운기로 이렇게 살포를 하거든요. 근데 경운기로 살포를 해도 안 죽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또 이제 그 농약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현미식초 하고 이제 유황합제를 혼합해서 뿌리고 있어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27일 기준 전국 벼멸구 피해 논 면적은 약 3만 4천 헥타르. 서울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합니다. 그중 전남 지역이 약 2만 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 한 25년 농사를 지었는데 벼멸구 피해를 이렇게 심각한 거는 처음이고요. 항상 해년마다 벼멸구 피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미세한 것이고 피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세대 교체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수확 전에 벼멸구 그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거거든요. 올해 벼멸구의 창궐은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조차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 그런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기후 변화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7, 8월 달부터 중국 남동부 쪽에서 위협이 됐고요. 특히 태풍 9호 종다리 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대량으로 벼멸구가 유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역대급 폭염과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벼멸구의 산란 횟수와 부화일이 단축되면서 벼멸구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지속되고 일조량 부족부터 집중호우까지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농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봄에 사과 가격이 폭등한 금사과 현상은 지난 기상이변으로 사과 생산량이 줄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배추값이 폭등한 것 역시 금년 여름 장기간의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죠. 올해 2월 전라남도에는 최근 30년 2월 평균 강수량보다 3배 많은 134.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 일수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노지와 원예시설 농작물의 생육 부진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지역 특화 작목인 양파의 경우 성장이 지연되고 노균병과 잎마름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양파 재배 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소득도 예전과 같이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장애를 많이 입어가지고 양파가 많이 안 좋았어요. 양파가 이제 구가 커야 되는데 구가 안 커버리고 이제 중단이 돼본 거죠. 내년 양파 농사를 위해 파종을 하는 시기엔 폭염 때문에 종자 발화율이 떨어져 파종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올해 모종이 발화율도 안 좋고
한참 이제 모종이 나올 시기에 온도가 막 35도, 34도 나가버려 가지고 많이 말라 죽어버렸어요. 1차 실패하고 2차 또 이제 제 모종을 심은 거죠. 지금도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발화율이 한 70~80%밖에 안 되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역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역대급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나주 배 농가들은 과실이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돼 과실 세포가 변질되는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품질 좋은 배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전부 봉지를 다 씌워서 저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건념처럼 온도가 뭐 3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 봉지 안에서 배가 마침 익어버린 듯한, 타버린 듯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결국 그것이 품질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 낙가로 이어지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와 농자재 등 생산비 증가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과 대상 품목, 보장 범위의 제한 등으로 가입 확대와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 조사 기준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는 불리한 현재 제도로 돼 있어요. 한 나무 표본주를 선택해서 그 나무의 가위를 전부 따내려서 그걸 전부 봉지를 다 벗겨갖고 일소 피해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일소 피해를 입은 것이 6% 미만의 경우에는 농부들한테는 전혀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고 6%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보험 지급 대상이 되는데 농부들 입장은 배를 하나라도 더 키워서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우리한테는 무용지물의 제도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제 배가 쓰러졌습니다. 수확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피해율을 조사할 때 이 베어가지고 나달 이걸 무게로 잽니다. 그람으로. 그래서 이걸 수확량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100% 피해 본 것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쳐줘봐야 50%? 50% 피해율을 쳐주고요. 거기서 또 자기 부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럼 50% 피해율을 조사해갖고 갔는데 자기 부담률이 가령 뭐 중간 정도 15% 잡아버리면 피해 보상은 35%밖에 못 받는 거죠. 이게 연소득의 뭐 65%는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험이 결코 농가들의 그 생계를 또 그러니까 그 소득을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체계가 돼버렸죠. 농민들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지키고 일상화, 대형화된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업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대재해보험 제도가 있는데 모든 농가가 재해보험으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를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인데 우리도 이를 좀 이제 참고해서 기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공제사업처럼 일조량 저하로 인해서 생리장애나 병충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보험 약관에 명시하여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올가을 유례없는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지자체는 벼멸구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해왔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병해충은 그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인정이 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된 인과관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유입된 인과관계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인 증빙 자료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과 2022년에 벼 이삭도역병으로 지원된 사례까지 또 저희가 조목조목 제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원 사례가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던 정부는 지난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벼멸구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 직접 지원과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그리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액만큼 농민들이 융자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자부담 형태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어떤 지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0% 항목으로 지원하는 어떤 농약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파대나 입식비는 50%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시설 복구비는 약 한 35%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그 피해를 입은 농가가 나머지 복구 비용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하고, 농가 같은 경우 융자를 통해서 이 비용을 마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남습니다. 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재해 발생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과 농업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재배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변화될 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될 환경에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작물과 과수의 품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이상기상을 조기에 농민에게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열심히 농사지어온 농민들이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벼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식량뿐 아니라 공기 중에 탄소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단지 식량 생산뿐 아니라 이런 공익적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게 벼랄지 농업에 대한 정책들이 너무 홀대하다 보니까 농지를 쉽게 잠식을 해버리죠. 그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기후 재앙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다시 힘을 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소득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길 바라봅니다.